산불, 산행 중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에 이렇게 대처하세요. 산불을 발견했을 땐 119, 112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바람 방향을 고려해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불길에 휩싸일 경우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타버린 지역, 저지대, 수풀이 적은 지역, 바위 등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이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를 걷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MBC 뉴스 네트워크, 이 시간 제작의 부산, 경남, 울산 MBC 보도국이었습니다. 코로나19 모두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주요 전파 경로는 감염자가 기침을 할 때 나오는 침과 같은 분비물에 의한 비말 감염입니다. 해당 증상이 의심된다면 직접 의료기관을 찾지 말고 반드시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 아직도 무거운 앨범으로 보고 계신가요? 울산 MBC에서는 오래된 앨범 사진과 비디오 테이프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 드립니다. 이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언제 어디서나 추억을 즐기세요. 요금 및 신청 문의는 052-290-1271번입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5월 11일 월요일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출발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 확산세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사태, 정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내고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라 국민 모두를 허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확진자들이 서울, 경기, 인천 같은 수도권은 물론이고요. 부산, 제주, 전국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청사, 의료기관, 백화점, 콜센터 같은 대규모 감염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포함이 돼 있어서 2, 3차 감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이번 이태원 클럽 관련 자진 신고자가 23명이 있었고요.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울산 시민 가운데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거나 이태원을 다녀온 시민은 외출을 자제하고 선별 진료소를 찾아서 검사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울산 지역 내 클럽 형태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24일까지 14일 동안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됐고요. 상황에 따라 기간은 더 연장될 수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개학도 일주일 연계됐다는 교육부의 발표가 있었죠. 지난 6일부터 생활방역체제로 전환하면서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위험 요소가 있는 접촉자들을 빨리 찾아내서 지역 전파를 멈추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고요. 다중시설 방문은 최대한 자제하시고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같은 생활 방역도 다시 한번 철저히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순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울산의 중소 중견기업을 위해서 지능형 생산 공장이죠.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울산 테크노파크 스마트 제조혁신센터 연결해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고요. 그리고 기자의 눈으로 풀어보는 울산 내 이슈 이용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친절한 경제 이야기도 준비하고 있어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청량리역 바로 앞 GTX-C 추진으로 강남을 빠르게
당신의 교통이 청량. 백화점과 마트를 걸어서 당신의 생활도 청량. 청량리역 초역세권 주거용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 퍼스트 5월 오픈 예정. 1833-4861 현대 엔지니어링.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앤. 너가 아버지 쌍용 자동차 다니시나? 아닌데. 근데 우짜 차를 그리 잘 샀노? 5월은 가족의 달이니까 가족 같은 고객에게 혜택을 팍팍! SUV 전차종 최대 10% 할인 또는 60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놓칠 수 없는 기회를 지금 바로 쌍용 자동차 전시장에서 일부 차량이 하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여의도 더블 프리미엄의 중심축을 잡아라. 힐스테이트 여의도. 9호선 색강역, 5구호선 환승 여의도역과 금융 업무지구 사이. 원룸에서 3룸까지 다양한 주거형 오피스텔. 제로 금리 시대 특별한 투자 대안. 힐스테이트 여의도. 1833-2367 현대 엔지니어링.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는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인에게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시청각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만 신청 가능하고 소득 수준, 장애 정도, 연령을 기준으로 선정 후 보급합니다. 6월 5일까지 주민센터 또는 전용 홈페이지 tv.kcmf.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전화 1688-4596. 지금 시각이 6시 14분 40초 막 지났습니다.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울산 MBC 뉴스 채널로 들어오시면 유튜브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저것 찾기가 힘들다 이러시면 유튜브 로 들어오셔서 퇴근길 톡톡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왕이면 구독까지 해주시면 알람이 가니까 자연스럽게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교통제보도 받아보겠습니다. 샵 2848번으로 막히는 곳이나 사고 소식 문자창 이용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290-7708, 7709 전화도 열어놓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도 드릴게요. 긴급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오늘 오전 7시 9개 카드사를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문자 꽤 많이 받았어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BC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PC와 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공적 마스크 오부제와 같은 방식의 요일제가 적용이 돼서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인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었고요. 내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14일은 4와 9, 금요일인 15일에는 5와 0이 끝자리인 분들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 시행 첫 주인 이번 주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보제로 하고요. 16일인 토요일부터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유 있게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유 있게 신청하셔도 긴급 재난지원금은 쓸 수 있는 기한이 있어요. 다들 아시죠? 그 기한까지 다 쓰지 못할 경우에 잔액은 소멸될 예정인데요. 자, 그럼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 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1번 8월 31일, 2번 9월 30일. 정답을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퇴근길 톡톡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조울굿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유권, 정직한 보험 FM에셋 다온 재무설계에서 상품권, 100% 국산 소금 한주소금에서 한주소금 한 상자, 최상의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는 타이어프로 학성공원점에서 얼라인먼트 또는 엔진오일 무료 교환권, 울산도시공사에서 울산 시티투어 탑승권, 참치랍스터 전문점 본참치에서 초밥 런치 식사권, 롯데백화점 맞은편 숯불구이 외식명가 삼산정에서 식사권, 아기 이름 잘 짓는 곳 뿌리 있는 이름 석금실에서 수제 도장 상품권, 반구동 경진여객 뒤 보때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물이 좋아 전국에서 찾는 강동 해수온천에서 온천 이용권을 드립니다.
울산시와 울산 테크노파크가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 중소 중견기업 90곳을 지원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울산 테크노파크 스마트 제조혁신센터 손선천 박사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손선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울산의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스마트 네. 공장에 대한 개념부터 먼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영화에서처럼 완전 무인화된 공장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이것은 스마트 공장의 최종 단계인 미래 공장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구축되고 있는 스마트 공장은 미래의 완전 무인화된 공장을 지향하는 초기 단계의 스마트 공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정의한 스마트 공장이란 ICT, 즉 정보통신기술로 제품 생산의 전 과정을 통합하고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지능형 공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즉 기존의 제조 현장에 ICT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공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아파트 같은 데 살면 밖에서 핸드폰으로 보일러가 켜져 있는지 전등이 켜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밖에서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공장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런 개념도 이 스마트 공장에 이제 들어가 있는 개념이기도 하고요. 예. 제조 현장이기 때문에 제조 현장에다가 ICT 기술들, 디지털화 기술, 지능화 기술, 융복화파 기술들이 활용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스마트 공장이 기존 공장과 완전히 차별되는 점을 한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네, 스마트 공장을 통해서 앞으로 산업 현장의 혁신의 패러다임이 새롭게 특징지어지게 될 것인데 제조 현장의 모든 혁신 활동이 데이터 기반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네. 즉 실시간으로 제조 현장의 데이터를 생성, 축적, 분석 및 활용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한 공장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공장의 중심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런 기업을 90개 만든다는 네. 것이 올해 목표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90개 기업에 7억 정도 투자 금액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전해 들었는데 사실 네. 투입 금액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네. 말씀하신 그 보도의 내용은 지방정부인 울산시가 지원하는 지원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별도로 중앙정부의 지원 금액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 올해 중기부는 총 예산 4,150억 원으로 전국에 약 한 5,600개의 스마트 공장을 보급할 계획인데 네. 이 중에서 울산은 90개의 스마트 공장 구축을 위해서 이미 9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울산시가 작년에는 9억의 예산을 가지고 46개사를 지원을 하고 네. 올해는 7억 예산으로 90개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울산시의 지원은 스마트 공장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의 중소기업의 부담금을 경감해주고 본 사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 95억 원에 울산시 지원금 7억 원, 총 102억 원으로 이뤄지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원 대상 기준도 있을 텐데요.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네, 정부가 이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이라는 사업명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데 스마트 공장 사업 참여 기준을 보면 울산시의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제조 분야의 중소 및 중견 기업이면 업종에 상관없이 모두가 참여가 가능하시다 보면 됩니다. 다만 이제 대기업으로 분류된 기업들은 본 사업에 참여에 제한이 되기도 하고요. 예. 또한 정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국세나 지방세에 체납을 하고 있다면 그런 기업들도 참여 제한을 받는다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중소 중견 기업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이잖아요. 국세, 지방세 네. 체납 여부가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걸리는데.
네. 이 기준을 완화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죠? 그거는 이제 정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뭐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 기업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이런 효과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은 기업들이 참여를 이제 머뭇거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작년에 중기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12,660개의 스마트 공장을 보급을 하였습니다. 울산 지역은 현재까지 260개사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작년 5월에 중기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부터 17년도까지 스마트 공장에 참여한 약 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네. 이 스마트 공장 도입 기업의 효과를 평균적으로 볼 때 생산성은 30%가 증가하고 품질은 43.5% 향상, 원가는 15.9% 감소, 납기 준수율은 15.5%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걸로 효과가 나타났고 네. 또한 기업의 고용도 3명 증가, 산업재해는 17.9% 감소하는 등 기업 내 좋은 일자리가 다수 창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경쟁력이 향상되고 일자리가 양질로 개선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산업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이윤 창출 개선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고요. 맞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약간 비판적인 시각의 내용 중 하나를 질문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네. 예, 현재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생산 현장의 스마트화가 1차적인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바라는 것은 중소기업들이 스마트 공장 구축을 계기로 해서 기업 내부의 혁신 잠재력을 함양시키고 개별 공정 혁신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제품의 혁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 현장의 혁신을 위한 고도화된 스마트 공장 완성까지는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즉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과 연계한 제조 데이터 분석 인프라 구축, 스마트 공장 연계 연구 개발, AI 기반의 제조 혁신 생태계 조성 등 지속적인 전략 수립도 필요하고요. 네. 여기에 기업의 참여와 혁신을 위한 노력이 함께 어우러질 때 지금 우리가 바라는 스마트 공장을 통한 혁신의 완성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관계자들께서 한번 신청을 해볼까 하신다면 어디로 신청하고 문의를 하신다면 좋을까요? 네. 사업 신청은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공장 사업관리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예, 스마트 공장 사업관리 시스템입니다. 사업관리 시스템.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또한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울산 테크노파크 내에 설치 운영 중인 울산 스마트 제조 혁신센터로 문의하시면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예, 문의 전화는 052-219-6675번입니다. 예. 예, 한편 올해 중기부의 사업 공고와 울산시 지원 사업 공고가 저희 울산 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네. 방문하시면 공고문 및 사업 신청서를 내려받게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인가요? 네,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속 사업은 진행된다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울산 테크노파크 스마트 제조혁신센터 손선천 박사와 스마트 공장 구축 그런 곳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 지금까지 손선천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울산의 주요 뉴스들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 더웠어요. 오늘 한낮 기온이 28.7도까지 올랐습니다. 평년보다 5도 이상 높은 초여름 날씨였는데요. 내일도 대체로 맑고요. 아침 최저 15도로 시작해서 낮에는 25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한 차례 비가 예보돼 있어요. 6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320년 전통의 큰 줄다리기 행사 울산 마두희 축제가 결국 9월로 연기됐습니다. 마두희 축제 추진위원회는 당초 다음 달 단오에 맞춰서 열릴 예정이었던 마두희 축제 9월 11일부터 13일까지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기 사유는 당연히 코로나19겠죠. 확진자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다음 달 축제를 강행했을 때는 참가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 집단 확진 환자가 발생하자 울산시가 지역 유흥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입니다. 시와 각 구군 공무원, 경찰은 6월 7일까지 유흥주점 1,138곳, 콜라텍 15곳을 대상으로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데요. 시는 점검 결과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요. 위반 사항 적발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휴관 중인 울산 박물관 그런가 하면 내일부터 다시 문을 연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울산 박물관은 재개관 날짜에 맞춰서 내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20 제1차 새 유물 새 전시를 개최합니다. 북구생활문화센터와 세대 공감창의 놀이터, 동부소리체험관, 울산대교 전망대 등도 내일부터 재개관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아파트의 분양권을 사고 파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비롯한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지방광역시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지방광역시 민간 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은 6개월입니다. 지금까지 울산의 뉴스 짚어봤습니다. 97.5 안녕하세요, 영탁입니다. 완전 찐이야. 울산에 나타났다 지금. 신영과 자이가 제대로 만든 2687세대 브랜드 대단지 울산 지웰시티 자이 5월 오픈 예정. 문의 266-9600 신영. 구관이 명관이다. 다른 건 다 올라도 8,000원만은 꼭 지키겠습니다. 둘둘둘의 8,000번 8,000 대리운전. 울산 시내 8,000원부터 모십니다. 변하지 않는 명성과 가격. 둘둘둘의 8,000번은 8,000원부터 쭉 갑니다. 둘둘둘의 8,000번. 안녕하세요, 영탁입니다. 지웰시티 자이야. 완전 찐이야. 울산에 나타났다 지금. 신영과 자이가 제대로 만든 2687세대 브랜드 대단지 울산 지웰시티 자이 5월 오픈 예정. 문의 266-9600 신영. 교차로 모퉁이 될까 말까? 될까 말까 할 때는 되지 마세요. 파도도 잔잔한데 구명조끼 입을까 말까? 입을까 말까 할 때는 입으세요. 안전을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을 눈치 보지 마세요. 공익광고협의회.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 6단계를 지켜주세요. 하나,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지르고. 둘, 손등을 문질러 씻어주세요. 셋, 손가락 사이사이를 씻고. 넷, 두 손 모아 마주잡고 문질러주세요. 다섯, 엄지손가락을 문지르고. 여섯, 손톱 밑까지 꼼꼼히 씻어주세요. 흐르는 물에 비누를 이용해 30초 이상 손 씻기.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시작입니다. 지금 시각이 6시 32분 18초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의 교통 상황이 어떤지 엄서빈 리포터가 아니군요. 남선영 리포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남선영 리포터입니다. 네.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오늘 유난히 퇴근길이 혼잡합니다. 상습 정체 구간은 당연히 답답하게 지나고 있고요. 6시 10분경에 사고 구간도 있었는데요. 공업탑 로터리 내부 문수로 방향에서 승용차 2대의 추돌 사고였습니다. 현재는 차도를 벗어나서 공업탑 로터리 맨 안쪽에서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운전자가 바깥에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나실 때 한번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 평소보다 막히는 구간은 서남초등학교에서 신여천 사거리 방면 신호 한 번 정도는 생각하셔야겠고요. 북정교차로에서 태화로 사거리 방향으로도 신호 2번에서 3번 정도는 예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은월 사거리라고 네. 신정동 디아체 옆골목 신정시장 내려가는 사거리 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청취자가 있으신데요. 여기도 혹시 확인이 가능하실까요? 은월 사거리 부근은 카메라가 조금 벗어난 부분이라서 제가 유튜브 댓글로 남겨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남선영 리포터였습니다. 5537번님께서 교통제보 해주셨어요. 은월 사거리 방면 많이 막힌다 이렇게 알려주셨으니까 이 부근을 지나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퀴즈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긴급 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카드사를 통해서 지원 신청이 시작이 됐습니다. 문자 정답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기한이 있는 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이게 긴급 재난지원금 쓸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다. 사용기한 언제까지일까요가 오늘 문제예요. 1번 8월 31일, 2번 9월 30일.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자의 시선으로 울산의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울산 MBC 보도국 이용주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앞서서도 제가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 울산은 여기에 해당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검사를 받으셨더라고요. 이 현황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밝혀진 울산 지역 내 이태원 클럽 방문자와 접촉자는 28명입니다. 울산시는 이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모두 받았는데 음성 판정이 나왔다며 현재는 자가격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게 이태원 클럽을 찾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태원을 방문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인 거죠? 예, 지금 이제 울산시가 서울 이태원을 방문한 모든 시민은 자진 신고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 문제가 된 이태원 클럽뿐만 아니고요. 이태원 지역을 방문한 모든 시민이 검사 대상입니다.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에 이태원을 다녀온 시민은 증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가까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월 24일에서 5월 6일 사이에 이태원을 방문만 하셨더라도 모두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신 신고처럼 다녀오시는 게 훨씬 좋으실 거고요. 그리고 울산에 있는 클럽 형태의 유흥시설 역시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유흥시설이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한 뜻이잖아요. 네. 정확하게 어떤 시설을 말하는 걸까요? 예, 이 클럽하고 이제 콜라텍과 같은 클럽 형태의 유흥시설입니다. 이런 곳이 이제 울산에는 20곳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집합 금지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라는 뜻입니다. 네. 이 이행 기간은 오늘부터 24일까지 14일 2주 동안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이렇게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다면 울산시는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를 더 높인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와 별도로 이제 울산시와 공무원, 경찰이 다음 달 7일까지 한 달 동안 클럽을 포함한 유흥주점, 여기에는 뭐 그 저희가 얘기하는 진짜 말 그대로 유흥주점, 노래방이라든지 기계 있는 이런 거 포함해서요, 콜라텍 이런 곳 다 해서 1,100곳 대상으로 방역 지침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만약에 워낙에 지금 뭐 클럽 관련해 가지고 인식 자체가 편견에 사로잡힌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태원 클럽이나 이태원을 방문했던 사람이 사실을 숨기고 검사를 받지 않았다가 만약에라도 확진이 됐다면
처벌도 받게 되나요? 그럼 당연히 이제 받게 됩니다. 이태원 클럽 방문을 비롯해서 이제 만약에 접촉자와 만났다든지 하는 사실을 숨기고선 제3자에게 감염병을 전파하게 되면 최고 2년, 징역 2년에서 벌금 2천만 원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염병이 확산할 경우에는 그 방역 비용까지 구상 청구 당할 수 있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오늘 2시에 브리핑에서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꼭 신고해달라는 말과 함께 만약에 이제 실제로 이태원을 방문했는데 갔다 왔다고 보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과도 협력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 알겠어 하겠지만 역학조사라는 게 들어가면 카드 사용 내역과 이런 것들이 그렇죠. 상세하게 다 밝혀지면서 나오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사실 저도 제가 아는 지인이 오늘 그 울산에 그 이제 이태원을 네. 지금 이제 신고 기간 동안 방문한 적이 있었어서 네.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태원이 아니고 이태원 옆 동네인데 이제 보건소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라라고 이제 답을 받았는데 저는 이제 제 지인은 다행히 안 가도 되는 걸로 돼 있는데 혹시나 좀 애매하다 싶으시면 꼭 한번 보건소에 전화만 해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수요일부터 순차적인 계약을 앞두고 있었는데 울산 교육계도 불똥이 지금 떨어졌겠네요. 예, 그렇죠. 방금 전 이제 5시 30분 아마 비상 브리핑 때 아마 결론이 난 것 같은데 네. 원래는 당장 모레부터 고3 학생 등교가 시작이 됐어야 하는데 지금 일주일 연기됐다는 소식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학교마다 방역은 다 하면서 이렇게 지금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코로나의 심각성을 고려한 판단인 만큼 아마 전반적으로 등교 수업이 밀리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앞서서 제가 전해드린 뉴스에서 좀 상반된 게 있었어요. 마두이 축제는 9월로 연기가 됐는데 네. 고래 축제는 다음 달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울산의 현재 시국의 최초의 축제가 될 수 있을 텐데 네. 열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해요. 어떻습니까? 예. 사실은 남구청은 이제 이태원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 7일에 이사회를 열고 고래축제를 열기로 결정했었습니다. 네. 당시에 그 고래축제를 제기한 사유는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이다라고 했습니다. 축제 일자는 다음 달 19일입니다. 지금 이제 한 달하고 일주일이 남았는데 네. 오늘 취재했을 때까지는 일단 축제 준비는 계속 진행한다. 아직까지 일정을 번복하자는 논의는 없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 주말에 이제 이태원 클럽을 기점으로 이제 확산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추이를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래 축제가 다음 달에 열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또 충분히 수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때문에 저희가 또 신속하게 변화가 있는 대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울산의 주요 뉴스들, 이슈들 기자의 시선으로 살펴봤습니다. 울산 MBC 보도국 이용주 기자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제와 금융 정보 쉽게 풀어드리는 친절한 경제 이야기입니다. 정부 지원 가운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저소득층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또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올해는 지급 시기를 앞당겼다고 하는데요. 기한이나 자격 요건 그리고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이걸 받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할 기준이 있겠죠? 네, 일단 이걸 가구에 따라서 지급을 해주는데요. 예. 요 가구 구성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네, 그때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면 뭐 간혹 이제 세대가 분리된 경우도 있잖아요. 네. 부모와 자식 간에.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주소지가 같으면 동일한 가구 구성원으로 보고요. 이 가구 유형을 3가지로 나누는데요. 배우자나 뭐 18세 미만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아예 없다. 그러면 단독 가구로 보고 네. 셋 중 하나라도 있는데 배우자의 소득이 연간 300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 헛벌이 가구. 그리고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각각 연간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맞벌이 가구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네. 예, 요 유형에 따라서
연간 부부 합산 소득을 따져요. 이건 가구 합산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요. 네. 꽃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은 3천만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은 4천만 원 미만, 그리고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기준은 3,600만 원 미만, 그리고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4천만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는데, 요거 이제 소득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지는데, 자녀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 미만 자녀의 경우에는 한 명당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요. 네. 많이 되죠. 네. 그런데 요 7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이 자녀 세액공제라는 걸 연말정산 때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만약에 그걸 받으셨다면 그 금액은 차감하고 지급이 됩니다. 1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죠? 한 번 딱 나오는 한 거죠. 번. 예, 1년 동안의 소득을 따져서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요게 이제 작년부터는 반기 신청이라고 해가지고 네. 상반기, 하반기 소득을 나눠가지고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게끔 바뀌었어요. 요게 이제 근로소득자만 대상이 되는데, 작년에 그렇게 뭐 상반기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2019년 걸 통틀어가지고 요번에 신청하시면 한 번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소득 요건 외에 재산 요건도 따져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저소득층 근로자를 지원해주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네. 재산 기준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이 재산에는 뭐 갖고 있는 부동산이나 뭐 건물 같은 것도 물론이고요, 또 금융자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거의 이제 예금을 주로 보는데, 만약에 2억 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합계액이 1억 4천을 넘게 되면 반만 지급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 100만 원 받을 돈이었다면, 그런데 금융자산이 1억 4천 이상 있었다. 네. 그러면은 이 50만 원만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전세보증금도 포함이 됩니다. 예. 그런데 요거는 임대차 계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이 주민센터에 확정일자를 이분이 받으셨나 보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그냥 그 기준 시가를 따져서 전세보증금을 가정을 해버려요. 그 기준 시가의 55%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 반전세 같은 경우 이게 전세보증금보다는 낮고 월세가 조금 더 들어가는 반전세 형태가 있잖아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기준 시가 3억짜리 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1억 6,500으로 그냥 보증금을 산정해버리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약 1억짜리 반전세에 들어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임대차 계약서를 따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보증금도요, 보통 예. 본인이 들고 있는 돈으로 다 보증을 거는 게 아니라 이것도 대출받아서 마련한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은 대출금만큼 차감한 걸 본인의 재산으로 해주는 건가요? 아쉽게도 이 대출금은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자산 기준이 작년 6월 1일을 기준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재산이 얼마가 되느냐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부모님께서 집을 만약에 무상으로 제공해 주셨다. 네. 그런데 부모님한테 뭐 보증금 따로 안 드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단주전세금으로 해가지고 55% 기준 시가의 55%를 그냥 자산으로 있다고 평가를 해버립니다. 깐깐하네요. 예. 쉽게 지원을 해주지 않는군요, 진짜. 예, 그렇습니다. 대상이 되면 안내문이 간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복잡하게 따져볼 거 없이 안내문을 받은 사람만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요게 이제 국세청에서는 최대한 많으신 분들이 신청을 하시라고 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추려가지고 신청해서 안내문을 발송을 해드려요. 네. 그래서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사업장에서 신고된 소득이 있기 때문에 거의 맞춰볼 수가 있는데, 사업소득이신 분들은 조금 힘들 수가 있고요. 또 안내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최대한 추려서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신청해봤더니 대상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셔가지고, 이거는 못 받으셨다면 꼭 한번 그래도 내가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면 신청을 한번 해보시고. 이거 어디에 신청하는 건가요? 요거는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홈택스를 통해서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 수가 있겠네요. 네, 홈택스 메뉴에 들어가면 요맘때쯤 되면 가장 이제 메인 메뉴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 보셔서 실제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확실하게 뜨잖아요. 연말정산도 예.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소득일 경우에는 신고 전인데 대상이 될지 안 될지를 어떻게 알고 신청을 하라는 얘기죠? 이 사업소득이신 분들이 약간 이제 혼동이 있으신 게 있는데, 예. 이때 소득은 우리가 작년에 그 세금을 냈던 소득 기준의 소득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 하면 수입 있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받아들인 매출액, 거기에서 업종별로 조정률이라는 걸 적용을 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도매업, 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수입 금액의 20% 혹은 30%만 소득으로 잡습니다. 이게 실제 소득하고는 조금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죠. 경비를 얼마를 썼든지 간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해서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신청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그 소득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조정률을 기준으로 산출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 매입 금액이 얼마인지 확실하게 나온 그 금액에 따라서 뭐 지급 여부나 금액이 좀 달라질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 한 후에 수입 금액을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신청해도 늦지는 않을까요? 네, 괜히 뭐 2번 일하는 것보다는 확실하면 그때 신청하면 안 될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예. 유의하실 건 이게 신청 기간이 5월 1일에서 6월 1일까지입니다. 원래는 5월 말일까지인데 이번에 이제 일요일이기 때문에 하루 연장해서 6월 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네. 요 6월 1일 넘겨도 신청은 가능해요. 그런데 90%만 지급이 되고 지급 시기도 지금 뭐 정부에서 하는 건 8월 정도까지는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시기를 넘기게 되면 그 지급 시기도 최소한 10월 이후에 나오니까 아무리 늦더라도 6월 1일까지는 무조건 기한 내에 신청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가 다시 보기 유튜브에는 기준 자격을 자막으로 표시를 해드리고는 있지만 그리고 또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는 있으시지만 그래도 복잡하다 뭐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하는 그런 전화도 있다고요. 네, 국세청에 직접 전화를 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안내문을 만약에 받으셨으면 거기에는 좀 더 편한 전화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국세청 전화하시면 거의 한 40분, 50분은 대기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네, 안내문에 지역별로 전용상담 콜센터 번호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안내문에 적힌 그 지역별 전용상담 콜센터 번호로 전화를 거시거나 아니면 국세청 혹은 지역 세무서 이렇게 거시면 되고 신청은 1544-9944로 전화 거시면 요건 ARS로 자동응답 로 통해서 신청이 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모바일 앱이나 아니면 PC로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예. 지금 기준을 쭉 보시고요. 여러분께서 좀 흘려들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다시 보기로 찾아오셔서 꼭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차 살 때 중고차값 보장은 기본. 전기차엔 없던데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차값 최대 55% 실구매가 약 76% 보장 전기차 중고차 가격 보장 서비스 출시 코나 아이유닉 전기차 20년 2월 이후 신차 출고 개인 고객 하남 주행거리 4.5만 킬로미터 이내 기준 2년 초과 3년 이내 의무 보유 기간 등 상세 내용 홈페이지 참조 현대자동차. 어쩌면 지금 태어난 우리 손자는 150살까지 살 수도 있다네요. 아이고 150살이라니 내 나이의 2배나 살아야 한다는데 잘 살 수 있을까요? 오래 사는 일이 걱정이 아닌 기대가 되도록 달라지는 인생 주기에 맞춰 미래의학을 연구해온 경보제약 약의 근간이 되는 원료의학에서 완제의학까지 150세 시대에도 경보제약이 함께합니다. 잘 부탁해요 경보. 미래의 약도 경보제약. 안녕하세요. 금호타이어 레이싱팀 감독 김진표. 치어리더 박기량입니다. 감독님, 타이어 바꾸거나 수리할 땐 어디로 가세요? 당연히 타이어 프로죠. 국내 판매 1위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가 만든 타이어 전문점. 대한타이어 산업협회 2019년 기준. 우리 동네 파라솔은 누가 만들었을까? 여기저기 파라솔은 누가 만들었을까? 길 건너러 왔다가 쉬었다가 가지요. 세상에 없던 그늘 메탈 크래프트. 깨끗한 상쾌한 닥터피엘 행복한 내 가족 위해 닥터피엘 깨끗함이 보이는 샤워기 닥터피엘. 차는 골랐고 더 높은 급으로 사고 싶은데. 뭐? 지금 SM6를 사면 모든 트림 업그레이드? 르노 삼성 자동차가 드리는 5월의 특별한 혜택 SM6 프리 업그레이드. 가까운 전시장이 어디지? 택시 렌터카 제외.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르노 삼성 자동차.
안녕하세요. 저는 옥동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쌍둥이 엄마입니다. 정부에서 어느 정도 괜찮아졌다고 해서 5월 초부터는 긴급 돌봄 보내고 있습니다. 아빠하고 엄마는 회사를 가야 되니까 돌봄 선생님하고 친정엄마하고 시어머니가 번갈아 가시면서 오늘은 누가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돌려막기를 한 거죠, 솔직히. 항상 죄송하죠, 사실은. 어린이집이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사실 다행이면서도 겁나기도 하고 괜찮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도 날이 따뜻해져서 공원이라든가 이런 등지로 나갈 수 있어서 참 감사는 한데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힐 수 없는 곳으로 계속 찾아보고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어떤 날은 나가서 차 안에만 있다 그냥 들어오는 날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제 마음이 좀 더 우울하고 흐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최근에 또 대형 확진자들이 터지고 했잖아요. 속상한 부분도 없진 않은데 어쨌든 빨리 이제 모든 국민 노력하고 있으니까 따뜻한 봄날 그리고 곧 다가오는 여름날을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목소리가 5살 아들 쌍둥이 엄마 박지연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맞벌이 부부이기도 해서 시어머니 엄마가 돌려막기식으로 아이를 돌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아유, 코로나19 재확산 소식에 속상하다는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아이들 개학이 또 연기가 돼서 저도 역시 속상합니다. 다시 한번 생활 방역, 거리두기 신경 우리 다 같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퇴근길 콘서트에 참여해주신 박지연 씨께는요, S-오일에서 드리는 모바일 주유권 보내드리고요. 오늘 문자 정답 보내주시면서 기한이 있는지 미처 몰랐다는 분들도 꽤 있으신데요. 기한은 바로 8월 31일까지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 가운데 오늘 많이 뽑았어요. 5분 뽑았습니다. 4318번님께 S-오일 모바일 주유권, 3040 울산 시티투어 탑승권, 6832번님께 숯불구이 외식명가 삼산정에서 식사권, 그리고 8201 3992번님께 5만 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이 조정석이 부르는 아로하라는 곡입니다. 월요일입니다. 기분 좋게 시작하셨길 바라고 마무리도 기분 좋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행복을 꿈꾸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꿈 같진 않아도 너만 있어주면 돼. 걱정 마 언제나 이 순간을 잊지 않을게. 내 품에 안긴 너의 미소가 영원히 빛을 잃어가지 않게. 'Cause your love is so sweet, you are my